정원이 10% 늘어난 의대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서 충북대 의대가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2026년 신입생 모집은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면서 헌재의 신속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정 연구원이 출범 1주년을 맞아 시민들이 꼽은 시급한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0, 30대는 교통을, 40, 50대는 교통과 인구 저출생을, 60대 이상은 인구 저출생을 시급한 문제로 꼽았습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청주 공예비엔날레가 200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공예의 역사부터 정체성, 새로운 가치 등 4개의 섹션으로 역대 최장 기간인 60일간 전시를 이어갑니다.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전국 30개 의대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3개 의대에 대해 불인증 유예 판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충북대 의대가 포함이 됐습니다. 충북대 의대는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통과하지 못할 경우 내년 신입생 모집이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충북대 의대가 받은 불인증 유예 판정은 전국 최대 규모 정원 확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충북대 의대의 모집 정원은 당초 49명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따라 전국 최대인 151명이 증원된 200명을 배정받았고 2025학년도엔 대학 자율로 증원분의 50%만 반영한 125명이 됐습니다. 입학 정원이 10% 이상 증가하는 등 의학 교육에 중요한 변화가 생긴 경우 의평원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 전국 30개 의대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충북대는 평가 준비 부족을 이유로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습니다. 불인증 유예는 1년간 인정 상태를 유지하면서 재평가 기회를 주는 것으로 충북대 의대는 15일 이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심사 신청 시 45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재심사에서도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현 재학생과 2025학년도 입학생은 영향이 없지만 2026학년도 입학생은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잃게 됩니다. 사실상 신입생 모집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이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고 교육 여건을 갖추는 데는 단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충북 지역처럼 당초에 의대 정원이 적게 배정된 지역들은 이제 다른 지역 의대 정원이랑 격차를 영원히 해소할 수 없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충북 지역이 의료 취약지로 남게 될 것이고 충북대는 자구 노력 방안 등 조만간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증원이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온 가운데 지역 차원의 해법을 서둘러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충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 주말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를 놓고 지역에서도 고발장이 접수되는 등 사회적 갈등이 격화하면서 헌재의 신속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론이 다음 달 초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충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53개 시민사회 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충북 비상시국회의는 토요일 오후 4시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2차 도민 총궐기 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인 지난해 12월 14일 1차 총궐기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 이후 최다 인원입니다. 시민단체는 계엄을 정당화하거나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이 목소리를 내면서 지역사회도 분열되고 있다며 집회 시점을 이번 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사전 신청을 통해 발언대에 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많은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청 앞 일부 차선도 통제됩니다.
내란을 옹호하거나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런 시도들이 또 국민 정서 사이에서 또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도민들의 이 탄핵에 대한 열망을 좀 모아내고 충북의 한 시민단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온 김영환 지사를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은 박지원 도의원과 윤갑근 변호사를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는 다음 주말 도청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예고하면서 지역사회의 갈등도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인구 100만 명의 특례시를 목표로 도시정책을 주도하는 청주시정연구원이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간 꿀잼 도시 등 지속가능한 도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시정연구원 출범 1주년을 맞아 민선 8기 남은 기간 청주 시민들이 꼽은 시급한 시정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바람이 있었을까요?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시의 미래 100년을 이끌기 위한 정책연구 플랫폼 청주시정연구원은 지난해 1월 출범했습니다. 통합 청주시 10주년을 앞두고 도농 복합도시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청주시정연구원은 지난 1년간 원도심 개발 등 도심 재창조와 관광 여가를 위한 꿀잼 도시,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최첨단 초격차 프로젝트 43건을 수행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좀 연구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연구를 찾아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산업 구조를 고도화시킨다든가 또 광역교통망을 통해서 청주의 어떤 공간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청주시정연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간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청주시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 30대는 교통을, 40, 50대는 교통과 인구 저출생을, 60대 이상은 인구 저출생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역시 공통으로 교통과 인구 저출생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고 흥덕과 청원 상당구는 문화와 여가 문제를, 서원 구민들은 환경 문제를 해결 과제로 추가했습니다. 정책 분야별로는 경제 분야에서 지역 격차 해소와 소상공인 지원 등을, 사회 분야에서 소통 인프라 구축과 주민자치 활성화 등을 우선 과제로 선택했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인구 감소와 저성장 극복을 화두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도농 복합시인 청주시의 발전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심 내의 경쟁력, 접근성을 좀 향상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주 인구가 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청주시정연구원의 1주년 세미나 참석자들은 청주의 100만 특례시 지정을 위한 원도심 재구조화와 정주 여건 개선, 첨단 산업 인프라 구축, 광역 교통망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2025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2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청주 공예 비엔날레 주제는 세상 짓기인데요. 조직위원회는 미래 세대인 아이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비엔날레 주제인 짓기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공예 축제인 2025 청주공예 비엔날레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청주공예 비엔날레 주제는 세상 짓기. 우리 삶 전체가 의식주의 바탕을 두고 짓기와 연결된 만큼 올해는 공예의 시대적 정신에 집중했습니다. 공예의 역사부터 정체성, 새로운 가치까지 4개의 섹션으로 역대 최장 기간인 60일간 전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환경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문명의 상처를 치유하는 공예,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윤택하게 만드는 공예로서의 가치를 비엔날레를 통해서 시민과 함께 만들고, 특히 이번 비엔날레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청주에 거주하는 고려인 연합 어린이들부터 장애 비장애 통합학교인 자다예술학교 학생들까지 이들에게 어린이 비엔날레 등 다양한 공예 문화 경험을 통해 청주 공예 비엔날레의 성장을 견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서 홍보 활동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이번 비엔날레 주제와 연계한 짓기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배우 겸 작가인 차인표 씨의 글짓기 강연을 시작으로 짓기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통해 비엔날레를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종전에는 45일 했었는데 올해는 60일로 늘려서 이곳 문화체조장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유네스코 창의도시 최종 선정을 앞두고 70개국 35만 명의 관람객을 목표로 한 2025 청주공예 비엔날레. 오는 9월 4일부터 11월 2일까지 총 60일간 청주 문화제조창 1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7년 전 어려운 가정 형편과 장애로 꿈을 포기할 뻔했던 하은, 가은 자매를 기억하시나요? CJB 천원의 힘을 통해 도민 여러분께서 모아주신 성금으로 어엿한 체육 꿈나무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각종 대회마다 메달을 휩쓸고 청주시청 실업팀에도 입단해 장애인이 비장애인 실업팀에 입단한 국내 1호 선수가 됐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스페셜 올림픽 쇼트트랙 300m 경기. 12살 하은이가 자기 덩치보다 2배는 됨직한 21살의 중국 선수를 제치고 금메달을 따냅니다. 세계 최연소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박하은 양입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비가 수입의 전부인 엄마 혼자서는 하은이의 훈련비는커녕 피부암에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들의 수술비와 역시 발달장애를 가진 동생 가은이까지 돌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운동이 하은이를 살아가게 하는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은이한테 제가 엄씀에도 불구하고 다 쏟아붓는 건 저 죽어도 혼자 살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서 운동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체육 꿈나무인 하은이의 딱한 사연이 CJB 뉴스를 통해 알려지면서 도민들의 성원이 이어졌습니다. CJB 천원의 힘 캠페인을 통해 2,700만 원의 성금이 하은이네 가족에게 전달됐고 새 희망의 발판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7년 후 하은이는 6회 연속 스페셜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이라는 최초의 기록과 함께 각종 대회마다 금메달을 휩쓸었습니다. 이번 전국 동계체전에서는 비장애인과 당당히 겨뤄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동생 가은이도 지난해 전국 장애학생체전 충북 육상 종목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했고 전국체전에서 롤러스피드 여고부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문 선수로서 좀 많이 성장하고 또 이제 비장애 대회에서도 진짜 비장애인하고 견주어서 절대 밀리지 않는 실력을 갖추게 된 것에 대해서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성인이 된 하은이는 1월부터 청주시청 실업팀 선수로 활약하게 됐습니다. 국내 최초로 장애인이 비장애인 실업팀에 입단한 1호 선수가 된 겁니다. 저도 일반 선수들하고 똑같이 경쟁을 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이 잘 적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업팀이라고 해서 좀 더 경쟁력은 좀 더 높아지겠지만은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량을 마음껏 발휘한다면은 정상 선수들하고 같이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의 수술비도 마련하지 못해 하은이와 가은이의 꿈마저 포기하려 했던 엄마는 CJB 천원의 힘을 통해 새로운 삶의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 순간이 저희한테 그런 행운이 없었으면 오늘날도 없었을 것 같아요. 다 포기했을 즈음이었는데 포기할까 말까 하는 찰나에 도움의 손길이 오신 거니까요. 그게 저희한테는 이제 버팀목이 됐고 또 씨앗이 됐고 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CJB 이윤영입니다. 정부의 민원 서비스 평가에서 충북이 전국 최하위 점수를 받은 가운데 충청북도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섭니다. 충청북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민원 관련 전 부서장이 참여하는 민원 서비스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기관 컨설팅과 함께 다른 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도민 권리를 구제하는 고충민원 처리위원회도 구성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여론조사 기관의 광역자치단체장 17명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에서 8위를 기록했습니다. 김 지사는 리얼미터가 실시한 직무수행 평가에서 46%의 긍정평가를 얻으며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8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충북 지역의 도민생활 만족도는 지난달에 이어 10위권 밖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1일,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전국 유권자 13,6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이미 전화 걸기 자동 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0.8%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손인석 전 공영토건 대표를 2급 상당의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손 보좌관은 한나라당 부대변인과 한국청년정책연구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손 보좌관의 임기는 1년으로 김 지사가 차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인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옥천군의 옥천 로컬 푸드 직매장이 지난해 매출액 68억 원을 기록해 개장 이후 최대 실적을 올리고 충북 로컬 푸드 직매장 전체 46개소 가운데 매출 1위를 달성했습니다. 2019년에 개장한 옥천 직매장은 농가 464명이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530여 종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매출액은 290억 원, 누적 방문객 수는 100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곳을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으로 인증했습니다. 충북대, 청주향교, 흥사단이 후원하는 온세미로 CNB 아카데미 발기인대회 기념 특별 강연이 오늘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처하는 삶의 자세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이어 김영석 명예교수 저서에 대한 친필 사인회도 열렸습니다. 한국택견협회 문대식 총재가 충청북도의 자랑스러운 모범 도민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문 총재는 지난해 폴란드에 한국택견협회 첫 해외 전수관을 개관하는 등 택견의 세계화와 보급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북 민간사회단체 총연합회가 주최한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축제가 청주 중앙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날씨 이유로 하루 늦게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강강술래와 풍물놀이 등의 민속놀이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행사 중에는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을 기원하고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함께 열렸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전 안전조치 없이 전봇대 위에 있는 까치집 제거 작업을 지시했다가 감전사를 유발한 진천의 모 업체 대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 회사 앞 4.7m 높이의 전신주에 까치집이 생기자 직원 50대 B씨에게 제거를 지시해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자백하고 있고 유족에게 장례비 등을 지원한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하 지사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한 제천 청풍교가 정밀 안전진단 용역에서 종합 D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의 이유는 상판에 휨 현상이 발견됐기 때문인데 D등급은 주요 시설물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뜻합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차량 통행을 전제로 한 평가 결과여서 향후 보행교로서 사용 가능한지 전문가의 자문 등을 얻어 활용 방안을 결론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인력개발원이 청년들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장기 근속을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은 제조업과 보건복지 분야 기업에 취업 애로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지원 대상 기업에 매달 60만 원씩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조업과 보건복지 분야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청주시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취약계층의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를 가구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등 240여 가구입니다. 청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2만 9천여 대의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